이민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자기학 그 1장의 2강은 그 Differential Calculus 미분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그 Ordinary Derivative 상미분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펑션 x의 함수인 그 펑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걸 우리가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그 변수 x의 변화에 따른 함수 f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게 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림은 지금 1차원 공간 그 x축은 이제 x에 대한 변수고, 이렇게 주어진 x의 함수 f를 제가 그냥 임의로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곡선 하나를 그렸는데 이게 f of x인데, 요 놈이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f of x를 나타내주고, 그거로부터 이웃한 지점 d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제가 f of x 플러스 dx라고 하면, 요 지금 인터벌이 dx가 굉장히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x가 이 인터벌 x에 따른 함수의 변화량을 제가 이제 df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f를 dx로 나눈 값이 보통 이 펑션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데, 이 x가 무지무지 이제 작으면 요 지점에서의 x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df의 개념은 df는 d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나눠주고 dx를 이제 곱해주는 이런 개념이고, 요 놈은 이제 3차원 공간의 함수로 확장을 시켜주면, 이때 변수가 x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y도 있고 뭐 z도 있고 하니까, 그때 df는 이 함수를 x에 대한 미분도 있고 y에 대한 미분도 있고 그 다음에 z에 대한 미분도 있어서 이놈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그 변이, 그러니까 변분 df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df dx 곱하기 dx 더하기 df dy 곱하기 dy 더하기 df dg의 dg. 이때 우리가 1차원 함수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함수에서 이 미분의 개념이, 이 경우는 이제 x 함수 자체가 x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를 취했지만, 이게 함수가 그 변수가 3개 x, y, g인 경우에는 요 그 첫 번째 항은 함수 f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해라. 그게 편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d가 아니고 이게 라운드 파셜의 개념으로 우리가 쓴 거고, 이게 이제 그 편미분의 개념입니다. 이 놈은 x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고, 요 항은 y에 대해서만 미분해주고, 요 놈은 z에 대해서만 미분해줘라라고 하는 편미분의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두 개 벡터의 스칼라급으로 우리가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요 놈은 이렇게 쓴 놈은 df dx의 i hat 더하기 df dy의 j hat 더하기 df dg의 k hat 하고 dot 스칼라곱의 dx의 i hat 더하기 dy의 j hat 더하기 dg의 k hat. 우리가 스칼라곱은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해줘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줄은 첫 번째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첫 번째 빨갛게 쓴 부분을 제가 이 gradient f라고 쓰고, 뒤놈을 이제 dl이라고 하는 벡터로 나타내주면, 이때 이 gradient라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del 오퍼레이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놈은 이제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놈은 gradient는 ddx의 i hat 더하기 ddy의 j hat 더하기 ddg의 k hat를 나타내주는 게 del 오퍼레이터고, 요놈은 우리가 요놈 gradient f를 우리가 이제 f의 gradient of f의 미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이 del 오퍼레이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연산이 있는데, 첫 번째 보여드린 게 이제 gradient의 개념이고, gradient f는 어떤 스칼라 함수를 그 미분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건데, 결과는 이제 벡터가 나오는 연산입니다. 왜냐면 최종적인 그레이디언트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R이라고 하는 어떠한 위치를 나타내주는 좌표
그 스칼라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r은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거리를 나타내 어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요 놈은 그레이디언트 r은 뭐 dr dx의 i hat 더하기 dr dy의 j hat 더하기 dr dg의 k hat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이 펑션은 x, y, z 함수로 주어진 놈을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떤 펑션을 여기 이제 제가 x 편의상 x만 썼지만 어떤 펑션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요 놈은 이제 nf의 n-1승에다가 그 f of x를 다시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지 완전한 미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항에 들어가야 될 r을 f라고 두면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f의 2분의 1승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n은 2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분의 1에 f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고 f 프라임 of x는 뭐죠? 이 경우에 f of x를 가지고 요 놈이 f of x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놈을 그러니까 이 펑션을 x에 대해서만 미분해줘라. 그래서 그 x에 대해서만 미분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놈이 이제 2x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파랗게 쓴 부분은 2분의 1에 f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 f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분모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놈을 x에 대해서 x제곱 y제곱 g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주면 그 놈이 2x x에 대해서 편미분을 취해준 게 2x y 이 j 성분은 분모는 같을 테고 요 놈은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시켜주면 똑같이 2y 그 다음에 z는 편미분을 시켜주면 2g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해주면 요 분모 공통인수는 r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 지금 빨갛게 쓴 부분은 x의 i hat 더하기 y의 j hat 더하기 g의 k hat 이게 뭐죠? r 벡터죠. 그래서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이제 r의 단위 벡터 r hat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놈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그 r이라고 r의 단위 벡터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벡터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 보통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스칼라곱 두 벡터 a, b가 스칼라곱이잖아요. 근데 그 a 자리에 그 b 자리에는 v가 들어간 거고 a라고 하는 벡터 자리에는 이게 델 오퍼레이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도 스칼라량이 나와야 되겠죠. 다이버전스 두 개의 스칼라곱은 다이버전스 v는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요 놈은 뭐냐면 dvx dx 더하기 dvy dy 더하기 dvg dg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 필드가 있습니다. 이 벡터 v라고 하는 놈이 x의 i hat 더하기 y의 j 2차원 평면상에서 정의되는 벡터는 그 모든 공간상의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지점에서 이 벡터를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x도 1이고 y도 1인 지점에서는 v라고 하는 벡터가 i hat 더하기 j hat, i hat 더하기 j hat이니까 이거 합벡터가 빨간색 방향이 되겠죠. 크기가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여기는 이제 2,2가 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2. 그래서 합벡터는 그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제곱근을 취해주니까 요것보다는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길이가 길어지는 길이는 좀 점점 바깥으로 나가면서 크기는 커지는 그런 필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필드가 존재하는데 벡터 장이 존재하는데 그놈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주면 이 경우는 vx는 x, vy는 y, vg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x, 여기는 y, 얘는 0이 되니까 요놈 계산해주면 1 더하기 1,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스칼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은 0이 아니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divergenc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divergence는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발산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데 발산을 한다는 정도가 바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포인트마다 각각의 포인트마다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변화량이 생기면 다이버전스는 항상 0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보면 요 벡터 필드는 x 성분은 x, 그다음 y 성분은 y로 주어지는 벡터 필드. 조금 전에 한 그런 필드고 이 벡터는 뭐냐면 화살표가 다 위쪽으로 향하죠. 그래서 제가 위쪽을 j 방향으로 하면 크기가 다 똑같아요. 크기가 다 똑같은 필드가 있고 요것도 다 y 방향, j 방향으로 향하는데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화살표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걸 제가 그냥 변수 y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y가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y값 점점점 커지는 요거는 이제 변화량이 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주면 요거 VA 벡터 필드는 다이버전스가 2가 된다는 걸 조금 전에 계산했고 요 놈은 항상 상수를 미분해주면 어떤 값을 미분해줘도 항상 0이 되니까 얘는 다이버전스가 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없는 거죠. 근데 이놈은 똑같이 y축 방향으로 향하지만 y가 변화량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이놈은 어떻게 되죠? 1이 되겠네요. 1, 다이버전스. dv, dy, dy. 1이 되기 때문에 이놈은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0인 필드를 찾아라 그러면 가운데 놈만 0이고 나머지는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두 지점 사이에 변화량이 존재하면 그놈은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컬이라고 하는 건데 컬은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같은 연산을 해주는데 A 크로스 B라고 할 때는 요 두 번째 로에는 AX, AY, AG 마지막에는 이제 BX, BY, BG인데 두 번째 그 A 자리에 del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del 오퍼레이터는 DDX, DDY, DDG 마지막 B 자리에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서 VX, VY, VG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그 오른편에 있는 식처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했죠. 이게 이제 컬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로테이션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휘감으면 그게 휘감는 거 우리가 컬이라고 하는데 회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회전을 나타내주는 벡터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2차원 평면상에 정의되는 V라고 하는 벡터인데 X 성분은 마이너스 Y, Y 성분은 X. 그러면 얘가 1,1, X가 1, Y가 1인 지점에서 X 성분은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고 Y 성분은 플러스 1이니까 왼쪽이 X 성분, 그 다음 위쪽으로 Y 성분, 그래서 합벡터가 이렇게 왼쪽으로 지금 한 45도 방향으로 기울어진 게 요 1,1에서의 이 V 필드입니다. 2,2에서의 V 필드는 좀 더 크기가 커지고 변화량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 화살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화살표를 우리가 그려주는 벡터 필드입니다. 이게.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컬을 계산을 해주면 이 컬을 계산해주면 VX는 얼마죠? Y. VY 성분은 X. VG 성분은 없죠? 그래서 X 성분은 마이너스 Y, Y 성분은 VY 성분은 X, 그 다음에 Z 성분은 0이니까 그걸 다 여기다 대입해주면 컬 V를 계산해주면 첫 번째 놈은 0이 되고 두 번째도 Y를 X로 미분해주면 0이니까 두 번째 Y 성분도 없고 세 번째 성분은 X를 X로 미분해주면 1, 마이너스 Y를 Y로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이 돼서 컬 V를 해주면 이놈도 0은 아니네요.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로테이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0은 아니고 그 값은 2 크기는 2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지금 얘가 우리가 오른선 법칙을 쓰면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감싸주면 방향은 K 햇 방향, 즉 X가 오른쪽, Y가 위쪽이면 K 방향은 지금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컬 이놈이 이제 로테이션하는
필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주면 x 성분 x를 y로 미분해주고 이 x 성분이 y잖아요. y 성분은 x고 g 성분은 0이고 y를 x로 편미분해주면 0, x를 y로 미분해주면 0, 0은 0이고 0을 z로 미분해주면 0. 그래서 이는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다이버전스는 0이고 대신에 컬이 존재하는 필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럼 이거는 지금 컬은 0이 아니고 다이버전스가 0인 필드를 나타내주고 제가 요렇게 요 필드를 VX 성분을 X, VY 성분을 Y 조금 전 했던 거죠. 조금 전 했던 그런 필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0이 아니고 2라고 했죠. 컬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컬을 계산해 주면 이 경우는 X 성분은 X, Y 성분은 Y로 주어지는 놈은 컬을 계산해 주면 항상 0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컬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성분을 미분을 해주기 때문에 같은 y를 y로 미분해주는 항은 없죠. vy를 y로 미분해주는 항은 없고 vx를 x로 미분해주는 항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x는 x만의 함수, vy는 y만의 함수로 주어지면 컬 v는 항상 0이 되고 대신에 다이버전스는 0이 아닙니다. 어떤 필드의 컬을 취해준 놈이 0이면 우리가 그거를 일반역학에서는 어떤 필드라고 했죠? 보전력 장, conservative field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전력의 조건은 이러한 형태의 필드, 힘의 필드가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나타내주면 보전력. 이렇게 주어지는 힘은 보전력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전자기학에서 이렇게 컬과 다이버전스가 매우 중요한데 컬과 다이버전스를 나타내주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왼쪽 그림. 그 다음에 직선도선이 만든 그 전류가 지금 스크린에서 그 나오는 방향으로 직선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의 자기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이버전스 전기장을 취하면 이놈은 0이 아니겠죠? 당연히 0이 아니고 이렇게 다이버전스 E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소스가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가 존재한다는 의미고 그 놈이 바로 전하고 요 놈이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 E는 뭐 엡실론 여러분의 전하 밀도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자기장의 컬을 취해주면 이놈도 0이 아니죠. 컬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존재하고 컬비를 취하면 그거는 이제 전류 밀도에 비례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델 오퍼레이터로 가지고 그 뭐 벡터하고 스칼라의 연산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이게 스칼라 곱의 미분, 벡터의 스칼라 곱의 미분, 스칼라하고 벡터 곱의 다이버전스, 벡터하고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고 다이버전스를 취한 결과 스칼라 F하고 벡터를 곱해서 그 다음에 컬을 취한 결과 벡터하고 벡터의 컬을 취하고 또 이 컬이라고 하는 그 연산을 취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쭉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주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 필요하면 아이덴티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런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델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두 번 미분을 해준 게 이제 세컨 데리버티브인데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고 다이버전스를 취한 거를 우리가 라플라시안 델 스퀘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델 스퀘어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읽고 델 스퀘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펑션의 델 스퀘어 라플라시안은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한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이걸 읽을 때 divergence of a gradient 이렇게 읽는데 뭐 우리는 그냥 divergence gradient divergence 뭐 이렇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gradient를 취하고 divergence를 취한 걸 델 스퀘어라고
쓰고 그놈을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요 그레이디언트는 요거고 i의 햇의 ddx 플러스 j 햇의 ddy 더하기 k 햇의 ddg고 그레이디언트 f는 i 햇의 df dx 더하기 j 햇의 df dy 더하기 k 햇의 df dg인데 그놈을 이렇게 스칼라급을 취해주면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d제곱 요놈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d제곱 f dx제곱 더하기 d제곱 f dy제곱 더하기 d제곱 f dg 스퀘어 요게 이제 델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델 오퍼레이터 델 스퀘어는 요거 빨간 거 d 스퀘어 dx제곱 더하기 d 스퀘어 dy제곱 더하기 d 스퀘어 dg제곱이 델 스퀘어라고 하고 curl of a gradient는 뭐냐면 gradient를 취하고 curl을 취하면 그레이디언트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고 컬을 취하면 그놈은 항상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컬 그레이디언트는 A 크로스 B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요 놈도 벡터, 요 놈도 벡터니까 그놈의 컬을 그놈의 A 크로스 B를 취하면 이러한 요컬 그레이디언트 F는 요렇게 요걸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각좌표계에서 얘는 I hat, J hat, K hat 했고 요 두 번째 로에 들어가는 게 요 이제 델 오퍼레이터의 성분 ddx, ddy, ddg. 네, 마지막 요 b에 해당되는 게 이제 df dx, df dy, df dg를 해주면 i 번째 성분은 요 행 i가 포함된 행하고 열을 쥐어주면 얘 빼기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번째 성분은 dy, ddy, df dg 빼기 ddg의 df dy 요거는 이제 f를 미분하는데 z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y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경우하고 요 놈은 f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z에 대해서 미분해주는 2차 미분의 개념이죠. 근데 두 결과는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f를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z에 대해서 z를 먼저 미분해주고 y를 나중에 미분해주나 y를 먼저 미분해주고 z를 다 미분해주나 두 결과는 그냥 d 스퀘어 f, dy, dg 혹은 여기 y하고 z 순서를 바꿔줘도 다 똑같습니다. 두 개는 순서에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씩 계산해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도 j 성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줄 수 있고 k 성분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y 성분은 f를 x로 먼저 미분해주고 z로 mi분해주나 z를 먼저 미분해주고 x를 미분해주나 같다고 했죠. 순서에 상관없이 이것도 0이 되고 마지막도 f를 y를 먼저 미분해주고 나중에 x를 미분해주나 먼저 x를 먼저 미분해주고 y로 미분해주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f가 함수가 뭐든지 간에 curl gradient, curl of a gradient는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어떤 벡터의 curl을 취하고 divergence를 취한 그걸 우리가 divergence of a curl 이렇게 읽는데 curl을 먼저 계산해주고 divergence를 취해줘도 이놈도 항상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curl을 취해주면 어떤 벡터량의 curl을 취해준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놈을 다시 divergence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죠? 두 놈은 요 델 오퍼레이터 dot curl을 계산한 거니까 divergence를 취해준다는 얘기는 같은 성분끼리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ddx는 얘한테 걸리고 ddy는 얘한테 걸리고 ddg는 마지막 항에 걸리고 그래서 요 놈은 ddx에 요놈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놈을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세 번째 괄호 안에 있는 놈을 g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z를 미분해 주는 연산은 x와 z는 y, vg는 y로 미분해 주고 x로 나중에 미분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x로 먼저 x를 미분해 주고 y를 나중에 미분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항도 있는데 두 놈은 같다고 했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라서 두 놈은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y도 보면 y는 z하고 x에 대한 미분이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고 여기 x하고 z 똑같죠?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라서 캔슬되고 x도 마찬가지로 y하고 z에 대한 2차 미분이
네, 플러스항이 있고 마이너스항이 있어서 이놈은 항상 0이 됩니다.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ivergence of curl도 is always zero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아이덴티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떤 그레이디언트의 컬을 취하면 항상 0, 컬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놈도 항상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컬의 컬을 취하면 이놈은 새로운 연산이라기보다는 컬 of a 컬은 뭐냐면 이 다이버전스 V를 그레이디언트로 취하고 그놈을 라플라시안을 취한 놈을 빼준 이건 이제 아이덴티티인데 이 놈은 여러분들이 호기심 있으면 증명을 해봐도 되고 오른쪽 왼쪽 계산해서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 델 오퍼레이터를 두 번 미분해주는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전자계약에서의 연산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벡터의 적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